옛날 옛적에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장팔이라는 머슴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사람 참 기막힌 것이 머리는 텅 비었는데 힘만큼은 천하장사요. 마음씨는 하늘같이 넓은데 눈치만큼은 콩알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날도 장팔이는 지게를 메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키가 8척이나 되는 장대한 몸집의 어깨는 문짝만 하고 주먹은 절구통만 해서 보는 사람마다 어이구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혀를 내둘렀지요. 오늘도 나무 한 짐에서 가야겠구나. 허허. 장팔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산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마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 장팔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위 뒤편에서 마을의 양반댁 마님인 감씨 부인과 동네에서 손꼽히는 남봉꾼 노득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지요. 감씨 부인은 비단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은 채 얼굴을 붉히며 노득을 밀어내고 있었고 노닥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계속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마님, 최진사 영감이야. 늙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면 되는 것을 이 사람아, 정말 그만 좀 해요. 누가 볼라. 그때였습니다. 장팔이가 떡하니 나타나서 우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감씨 마님,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노득이 형님도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특히 노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눈을 번뜩이며 장팔이를 노려보았지요. 아, 장팔이 너로구나. 우리는 그냥 산책을 하고 있던 것이야. 노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장팔이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산책이요? 그런데 왜 마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죠? 마님이 싫어하시는데 자꾸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멍청한 놈이. 노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일이 이 바보 같은 머슴에게 들통날까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던 것이지요. 내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당장 꺼져. 하지만 장팔이는 오히려 더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만두라고 한 건데요. 감씨 부인은 얼굴이 사라져라 붉어져서는 치마를 털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창피한 일이. 장팔아, 너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 알겠니? 예. 뭘 못 봤다는 거죠? 저는 마님이랑 노득이 형님이 산책하는 거 봤는데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노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장팔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팔이의 힘을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팔이가 손바닥으로 살짝 밀치기만 했는데도 노득은 나무에 등을 박고 주저앉았지요. 어이쿠, 노득이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세게 밀었나요? 장팔이는 순박한 얼굴로 노득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노득은 그 손을 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장팔아. 오늘 일은 내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노득은 이를 갈며 산을 내려갔고 감씨 부인도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장팔이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산책을 하다가 왜 화를 내고 가는 거야? 장팔이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일이 그의 운명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팔이는 주인집 소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갈색 소 한 마리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서
산으로 풀을 뜯으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소야, 소야, 어디 있느냐? 장파리는 산을 이리저리 헤매며 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다시 저번과 같은 곳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이러시면 안 돼요. 마님, 왜 그리 딱딱하게 구시는 거요? 장파리는 하고 중얼거리며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감시 부인과 노득이가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노득이 더욱 대담해져서 감시 부인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님, 최진사 영감은 늙어서 마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면 이 사람 정말 손 놓으세요. 그때 장파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산책하고 계세요? 노득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머슴이 또 나타나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지요. 이 멍청한 놈아, 왜 자꾸 여기 나타나는 거야? 소를 찾으러 왔는데요. 혹시 갈색소 못 보셨어요? 장파리는 여전히 순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득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지요. 소는 무슨 소야? 당장 꺼져. 노득이 소리를 지르며 장파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노득이 형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 중요한 얘기요? 그럼 마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장파리의 순박한 질문에 감시 부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추태가 이 우직한 머슴에게 들통나는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이지요. 장파라, 너는 그냥 가라. 어른들 일은 상관하지 마. 하지만 장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마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이 멍청한 놈이. 노득이 주먹을 휘둘러 장파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가 손으로 막아내자 노득의 주먹은 돌에 부딪힌 듯 아팠지요. 아야. 노득이 손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장파리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지요. 어이쿠, 노득이 형님, 다치셨어요? 제가 약초를 좀 아는데. 꺼지라고. 노득이 소리를 지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부인도 황급히 따라갔지요. 하지만 노득의 마음속에는 독한 앙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머슴놈, 내 일을 계속 방해하고 반드시 너를 혼내주고야 말겠다. 노득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장파리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배웅했지요. 참 이상해. 왜 자꾸 화를 내고 가는 거지? 소는 못 찾았는데. 장파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소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노득의 복수심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감시 부인과 최진사의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진사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재산이 많아서 젊은 과부인 감시 부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이고, 늙은 영감이 젊은 마님을 얻어서 좋겠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혼례날 최진사 댁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큰 상을 차려놓고 풍악이 울려 퍼졌지요. 장파리도 다른 머슴들과 함께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 정말 큰 잔치구나. 장파리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잔치 구경을 했습니다. 신부인 감시 부인은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인 최진사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노득도 잔치에 와 있었습니다. 노득은 마을 양반들 사이에 끼어서 술을 마시며 감시 부인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마을 어른 하나가 장파리를 불렀습니다. 장파라, 너도 와서 술 한잔하지 않겠니? 네, 감사합니다. 장파리는 기뻐하며 어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했지요. 최진사 어르신, 혼례를 축하드립니다. 마님도 축하드려요. 최진사는 기분이 좋아서 장파리에게도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고맙다, 장파라. 너도 한잔해라. 장파리는 술을 받아들고는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득이 말천견을 했지요. 장파라, 너는 마님을 어디서 알고 있니? 혹시 산에서 본 적이 있지 않니? 노득의 질문에 장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산에서 2번이나 봤어요. 노득이 형님이랑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감씨 부인의 얼굴은 사라져라 새하얗게 변했고 노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산책이라고? 최진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장파리는 여전히 순박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네, 바위 뒤에서 둘이서 산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님이 자꾸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싫어한다고? 최진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지요. 장파리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네, 마님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득이 형님은 자꾸 붙어 있고요. 이놈이 뭔 헛소리를. 노득이 황급히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그래서 제가 마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만두라고 했더니 노득이 형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파리의 순박한 증언에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감씨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부채로 얼굴을 가렸고 노득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감씨 부인. 최진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혼례 전에 다른 남자와. 진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감씨 부인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나? 혼례 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에잇, 이런 창피한 일이. 노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 바보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장파리는 여전히 순박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헛소리가 아닌데요? 제가 직접 받는걸요? 결국 최진사는 혼례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감씨 부인은 울며불며 자리를 떠났고 노득도 황급히 도망가 버렸지요. 장파리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다들 화를 내고 가는 거지? 제가 뭘 잘못했나? 혼례가 망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최진사는 분노로 인해 며칠간 술만 마셨고 감씨 부인은 창피해서 얼굴을 내밀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노득이 최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노득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떠 있었지요. 진사님, 안녕하십니까? 오, 노득이로구나. 무슨 일로 왔니? 최진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노득을 맞았습니다. 노득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진사님, 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장파리 놈 말이에요. 장파리? 그 무슨 말이냐? 네, 그놈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득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산에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파리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감씨 부인과 함께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최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놈이 저를 때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아직도 멍이 있습니다. 노득은 며칠 전에 다른 곳에서 다친 상처를 보여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놈이 워낙 힘이 세서 제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지요. 최진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진짜로는 어떤 일이었단 말이냐? 사실은 장파리 놈이 감씨 부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노득은 더욱 음험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놈이 감씨 부인에게 추궁거리길래 제가 말렸더니 거꾸로 저와 부인이 그런 사이라고 모함을 한 거지요. 이놈이 그럼 내가 속은 거였단 말이냐? 최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은 머슴의 거짓말에 속아서 혼례를 망쳤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지요. 그놈을 당장 끌고 와라. 최진사의 명령으로 장파리는 곧바로 끌려왔습니다. 장파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진사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놈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며. 최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파리는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거짓말이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홀레날에 감씨 부인과 노득이가 산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한 건 말이야. 아, 그거요? 그건 제가 직접 본 거라서. 이놈이 아직도 거짓말을. 최진사는 분노로 인해 이성을 잃었습니다. 노득의 교묘한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것이지요. 노득이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가 감씨 부인을 괴롭히고 그것을 숨기려고 노득이에게 모함을 했다는 것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파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이미 화가 난 상태라 장파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이놈아, 내가 내 혼례를 망쳤구나.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 진사님,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장파리가 억울해하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닥쳐.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최진사는 장파리를 내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진사의 권력 때문에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장파리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지요. 아이고, 장파라.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최진사 영감이 화가 나셨는데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결국 장파리는 억울하지만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터덜터덜 산길로 향했지요. 아이고, 나는 분명히 본대로 말했는데 왜 다들 화를 내는 거지? 장파리는 억울해하며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노득은 숨어서 그 모습을 보며 음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허허, 바보 같은 놈. 이제야 내 속이 좀 시원하구나. 장파리는 무작정 산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지요.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장파리는 한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길 한복판에 여인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누가 쓰러져 있네? 장파리는 급히 달려가서 살펴보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운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런 곳에 쓰러져 계세요? 장파리는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서 사람 사는 곳으로 모셔야겠다. 장파리는 주저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찾아서 걸어갔지요. 한참을 걸어서 겨우 마을을 찾았습니다. 장파리는 여인을 업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이분이 길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인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은 숙정 마님이잖아. 저 고개 넘어 큰 기와집에 사시는 분이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데 병이 많으셔서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장파리는 숙정 마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큰 기와집이었지요. 집에는 늙은 하녀 하나와 늙은 머슴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마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늙은 하녀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마님이 아침에 산책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녁이 되도록 안 오셔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장파리는 숙정 마님을 방에 눕히고 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열만 좀 내리면 될 거예요. 장파리는 물수건으로 숙정 마님의 이마를 닦아주며 간병을 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늙은 하녀도 감동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님이 살아나셨어요. 밤이 깊어서야 숙정 마님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파리를 발견했지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아, 깨어나셨군요. 저는 장파리라고 합니다. 마님께서 산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모셔다 드린 거예요. 숙정 마님은 장파리의 우직하고 성실한 눈빛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 숙정이라고 해요. 아, 숙정 마님이시군요. 괜찮으세요? 열이 많이 나셨었는데. 네, 괜찮습니다. 원래 몸이 허약해서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숙정 마님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파리는 순박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요? 숙정 마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파리는 자신의 사연을 간단히 이야기했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억울하셨겠어요. 숙정 마님은 장파리의 순박한 성격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요. 그럼 우리 집에서 머슴 일을 하면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마침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정말요?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장파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숙정 마님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네, 제 생명의 은인인데 당연하죠. 이렇게 장파리는 숙정 마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숙정 마님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어갔지요. 처음 며칠간 장파리는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마당 청소부터 시작해서 장작 패기, 텃밭 가꾸기까지 무엇이든 열심히 했지요. 특히 무거운 쌀가마니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본 늙은 머슴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런 힘이 어디 있어. 셋이서도 못 들 걸 혼자서 번쩍이야. 숙정 마님도 장파리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우물가에서 세수하고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장작을 패어 부엌에 쌓아두는 모습이 참으로 듬직했지요.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병약하고 우울해 보였던 숙정 마님도 장파리의 순박하고 밝은 성격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파리가 산에서 따온 도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따왔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가 기침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숙정 마님은 그 순박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장파라. 정말 착하구나. 허허, 별거 아니에요. 마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서요. 또 어느 날에는 장파리가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숙정 마님이 나가보니 장파리가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어머, 장파라. 내가 왜 죽을? 아, 마님.
오늘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죽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솥 안을 들여다보니 죽이라기보다는 미음도 아닌 이상한 것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이상하네요. 분명히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숙정 마님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어본 것이었지요. 허허,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마님이 웃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장파리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순박해서 숙정 마님의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장파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마님.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허허. 장파리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숙정 마님도 따라 웃게 되었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둘 사이에는 조금씩 사랑이 싹트고 있었지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장파라, 고향이 그립지 않니? 가끔은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왜? 마님이 계시니까요. 장파리의 순박한 고백에 숙정 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마음이 장파리 덕분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몇 달 흘렀습니다. 장파리는 성실하게 일했고 숙정 마님도 건강을 많이 되찾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런 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숙정 마님이 장파리를 불렀습니다. 장파라, 내일 이웃 마을에 큰 잔치가 있다고 하네. 같이 가보지 않을래? 잔치요? 좋아요. 어떤 잔치인데요? 김부자댁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더라. 우리 집도 초대받았어. 와, 정말 좋겠네요. 오랜만에 구경도 하고. 장파리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숙정 마님도 그런 장파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숙정 마님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고 장파리도 깨끗한 옷을 입었지요. 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잔치집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지요. 와, 정말 큰 잔치네요. 장파리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구경했습니다. 숙정 마님도 오랜만에 이런 북적거리는 곳에 와서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어디선가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지요. 도적이다. 도적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10여 명의 도적들이 칼을 들고 잔치집으로 쳐들어왔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꼼짝하면 죽는다. 도적들은 잔치집을 둘러싸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적대의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장파리는 깜짝 놀랐지요. 노득이 형님? 그렇습니다. 도적대와 함께 나타난 것은 바로 노득이었습니다. 노득은 장파리를 보고 음험한 미소를 지었지요. 오호, 이게 누구야? 장파리가 아닌가? 노득이 형님, 왜 도적들과 함께 계세요? 장파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득은 이미 악의 길로 빠져버린 상태였지요. 허허, 바보 같은 놈. 나는 이제 이 도적대의 두목이야. 두목이라고요? 그럼 나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오늘은 내게 복수를 하는 날이기도 하고. 노득은 이를 갈며 장파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장파리 때문에 자신의 일이 들통나고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 있는 모든 재물을 내놓아라. 그리고 노득의 눈이 숙정 마님에게 향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마님도 우리가 데려가겠다. 안 돼요. 장파리가 숙정 마님 앞으로 나섰습니다.
숙정마님은 장파리의 뒤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허허, 바보 같은 놈. 내가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노득이 손짓하자 도적들이 일제히 장파리를 둘러쌌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10여 명의 도적들이었지요. 그 순간 잔치집 한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돌아보니 예전 마을의 최진사와 감씨 부인도 잔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감씨 부인은 결국 최진사와 혼인을 했었던 것이지요. 노득은 그들을 보고 더욱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오호, 최진사 영감과 감씨 부인도 여기 있구나. 정말 좋아. 오늘은 모두 함께 혼내주겠다. 최진사는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노득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마을에서 쫓겨난 걸 잊었나요? 노득은 완전히 악한 길로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모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저 아름다운 마님들은 우리가 데려가겠다. 도적들이 칼을 들고 위협하자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만은 꼿꼿하게 서 있었지요. 장파라, 어서 무릎을 꿇어. 숙정마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장파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마님. 나쁜 사람들에게는 굽실거리면 안 돼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노득이 화를 내며 도적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부터 혼내줘라. 도적들이 일제히 장파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든 10여 명의 흉악한 도적들이었지요. 하지만 장파리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순박하고 웃음 많던 그의 얼굴에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특히 노득이 숙정마님을 노린다고 했을 때 장파리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마님을 건드린다고? 장파리의 목소리가 낮고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요. 첫 번째 도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가 손바닥으로 한번 밀치자 그 도적은 몇 미터나 날아가서 나무의 등을 박고 기절했지요. 어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적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장파리는 한 명은 주먹으로, 다른 한 명은 발로 차서 한 번에 쓰러뜨렸지요. 아이고 세상에, 저런 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장파리의 분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요. 몽둥이를 든 도적이 장파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장파리가 손으로 받아내자 몽둥이가 부러져 버렸지요. 이게 뭐야? 도적이 당황하는 사이 장파리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도적은 한 방에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모두 함께 달려들어. 노득이 소리치자 나머지 도적들이 모두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지요. 장파리는 마치 도깨비가 된 것처럼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 명을 잡아서 들어올려 다른 도적들에게 던지기도 하고 두 명을 동시에 머리끼리 부딪히게 하기도 했지요. 큰 도끼를 든 도적이 장파리의 등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로 팔꿈치를 휘둘렀지요. 도적은 그대로 나가떨어져서 기절했습니다. 어떻게 뒤를 보지도 않고? 다른 도적들이 놀라는 사이 장파리는 앞에 있던 도적 둘을 양손으로 잡아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내려놔! 내려놔! 하지만 장파리는 그들을 마치 곡식단처럼 들고서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놓아버리니 두 도적은 다른 도적들을 쓸어버리며 날아갔지요. 아야!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창을 든 도적이 장파리를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가 그 창을 손으로 잡더니 힘을 주자 창이 두 동강이 나버렸지요. 이럴 수가. 창이 부러지자 도적은 겁을 먹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파리가 그의 뒷덜미를 잡고 들어올렸지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리고는 그 도적을 옆에 있던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버렸습니다. 도적은 나무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바둥거렸지요. 살려줘, 살려달라고. 몽둥이를 든 도적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장파리는 한 명의 몽둥이를 잡아서 빼앗더니 그것으로 다른 두 명을 한 번씩 툭 건드렸지요. 그런데 그 가벼운 터치에도 도적들은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괴물이야. 도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장파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힘이 어디 있어.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도적을 상대할 수 있지? 정말 도깨비가 따로 없구나. 마님을 해치려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장파리는 도적 하나를 번쩍 들어 올려서 소리쳤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는 그 도적을 옆에 서 있던 다른 도적들에게 던져버렸지요. 도적들은 볼링핀처럼 넘어졌습니다. 노득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장파리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어느새 10여 명의 도적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파리는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노득을 향해 걸어갔지요. 노득이 형님. 장파리의 목소리는 낮고 무서웠습니다. 노득은 뒷걸음질 치며 벌벌 떨었지요. 장파라, 우리 좋게 해결해보자. 좋게요? 마님을 해치려고 했는데 좋게 해결하자고요? 장파리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노득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제발, 제발 살려줘. 노득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파리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지요. 우와! 노득은 한 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장파리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잔치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도적들은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장파리를 무서워하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요. 아이고, 정말 도깨비 같구나. 저런 힘이 어디 있어. 무섭다, 무서워. 사람들의 반응을 본 장파리는 갑자기 무력해졌습니다. 자신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때 숙적 마님이 다가왔습니다. 장파라, 괜찮니? 마님, 제가 너무 무섭게 보이죠? 장파리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숙적 마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요. 아니야,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숙적 마님의 따뜻한 말에 장파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입은 상처들 때문에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요. 장파리가 깨어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고 숙적 마님이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지요. 마님, 어머, 깨어났구나. 정말 걱정했어. 숙적 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파리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사흘이나. 상처가 많았거든. 장파리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붕대가 감겨 있었지요. 마님이 간병해 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숙적 마님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장파리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도적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관아에서 잡아갔어. 노득이도 감옥에 갔고. 다행이네요.
장파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숙정마님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요. 장파라, 물어볼 게 있어. 네, 마님.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었니? 평소에 너와는 너무 달랐어. 장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을 해치려고 해서요. 나를? 네, 저는 마님이 소중해서 마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장파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숙정 마님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장파라, 저는 비록 무식하고 힘만 센 머슴이지만 마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장파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숙정 마님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요. 나도 너를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사랑을 드디어 확인한 것이었지요. 며칠 후 장파리가 완전히 회복되자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지요. 아이고, 정말 좋은 짝이구나. 장파리는 비록 머슴이지만 마음씨가 하늘같이 넓어. 숙정 마님도 복이 많으셔. 심지어 최진사와 감씨 부인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파라, 예전에 미안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최진사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적대 사건을 통해 장파리의 진실한 성격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니에요, 진사님. 저도 그때 말을 잘못했어요. 장파리는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감씨 부인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사과했지요. 장파라, 나도 미안해. 내가 못된 일을 했었어. 괜찮아요, 마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렇게 모든 오해가 풀리고 장파리와 숙정 마님은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두 사람은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정말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장파리는 숙정 마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두 사람의 마음속까지 전해졌지요. 앞으로 평생 마님을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장파라. 낮에는 장파리가 열심히 일하고 숙정 마님이 살림을 돌보았지요. 장파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 주변을 정리하고 텃밭을 가꾸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숙정 마님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장파리를 기다렸지요. 오늘은 뭘 해주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감자조림을 만들었어. 와, 정말 좋아요. 장파리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숙정 마님도 그런 장파리를 보며 흐뭇해했지요. 저녁 식사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장파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순박하게 이야기했고 숙정 마님은 재미있게 들어주었지요. 오늘 텃밭에서 호박이 이만큼 자랐어요. 장파리가 두 손으로 크기를 보여주자 숙정 마님이 웃었습니다. 호박이 그렇게 빨리 자랄 리가 없잖아. 정말이에요.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다정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님,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숙정 마님은 병약했던 몸도 많이 좋아져서 건강해졌지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금슬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사이좋은 부부가 어디 있어. 장파리가 정말 복이 많구나. 숙정 마님도 좋은 사람 만났어. 장파리는 여전히 무식했지만 그의 순박하고 정의로운 마음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가서 도와주었지요. 어느 날은 마을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장파리가 나타났지요. 제가 업어다 드릴게요. 장파리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업고 강을 건너주었습니다. 힘이 센 장파리에게는 어른 한 명 정도는 솜털처럼 가벼웠지요. 아이고, 장파리 덕분에 살았구나. 정말 고마워. 또 어느 날은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에 깔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도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 없었지요. 어서 장파리를 불러와. 장파리가 달려와서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나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꾼은 무사히 구조되었지요. 아이고, 장파리가 있어서 든든하다.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장파리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정마님이 장파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장파라, 우리에게 아기가 생길 것 같아. 정말요? 정말이에요? 장파리는 기뻐서 숙정마님을 안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숙정마님도 행복한 웃음을 지었지요. 조심해, 조심해. 허허. 아이고, 미안해요.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장파리와 숙정마님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힘과 어머니의 지혜를 모두 물려받아 훌륭하게 자랐지요. 큰아들 장수는 아버지를 빼닮아서 힘이 세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성인 남자가 들기 힘든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장수야. 하지만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착한 마음이란다. 둘째 딸 순이는 어머니를 닮아서 똑똑하고 예뻤습니다. 글도 잘 읽고 셈도 잘했지요. 어머니, 저는 커서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단다. 하지만 항상 남을 도우는 일을 하렴. 장파리는 여전히 무식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힘이 센 것보다 마음이 착한 게 더 중요하다, 네,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주어야 한다네.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장파리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숙정마님은 딸을 안고 있었지요. 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장수가 조르자 장파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는지 이야기해 줄까? 네. 장파리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지만 정의로웠던 자신이 어떻게 악한 도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지 말이에요. 와, 아버지가 정말 강했구나. 어머니도 참 예뻤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숙정마님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란다. 우와! 마을에서는 장파리 가족을 보며 모두 부러워했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장파리는 복이 많아.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시간이 더 흘러서 장파리와 숙정마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마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네요. 그러게 말이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아이들도 장성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장수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어 사람들을 지켰고 순이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 장파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장팔이 영감이 젊었을 때는 정말 대단했다더라. 도적 10명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지. 그래도 가장 대단한 건 숙정 마님과의 사랑이었어. 이렇게 장팔이는 무식하지만 정의로운 힘과 선량한 마음씨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비록 시작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고 악한 노닥도 물리쳐서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지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장파리와 숙정 마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힘이 센 것보다 마음이 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장파리는 비록 무식했지만 순박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신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장파리와 숙정마님은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무식하지만 힘센 머슴 장파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련이 있었지만 선량한 마음과 정의로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얻은 아름다운 이야기였지요. 여러분도 장파리처럼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